어, 유니티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유니티는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게임 오브젝트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죠. 게임 오브젝트는 어떤 객체 같은 건데요. 우리가 이 하이어라키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게임 오브젝트예요. 앞에 이제 게임 오브젝트라고 붙어서 그렇지만 게임을 띄고 생각해 보면 그냥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오브젝트 개념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유니티가. 그래서 어,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create empty라고 있어요. 이거를 어, 빈 게임 오브젝트, empty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르고요. 얘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게임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게임 오브젝트 중에서 특수하게 어떤 기능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보는 뭐 트라이앵글, 스퀘어, 뭐 3D 오브젝트의 큐브, 스피어, 캡슐 이런 식으로 어, 특별한 기능들을 붙여놓은 템플릿들도 있는 거예요. 이펙트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오브젝트인데 거기에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얘도 눌러볼까요? 자, 이러면은 지금 같은 게임 오브젝트인데 얘는 이러한 파티클을 담당하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없죠. 예. 얘는 카메라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추가해서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가 어떤 특수성을 띠게 된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게임 오브젝트한테 add 컴포넌트로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를 붙여주면은 얘는 파티클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create empty를 한 다음에 얘한테 add 컴포넌트에서 카메라 컴포넌트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카메라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쪽에서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들은 유니티에서 미리 컴포넌트를 붙여준 어떤 일종의 템플릿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create empty에다가 붙이진 않죠.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펙트 파티클 시스템을 이렇게 눌러 보면은 파티클이 지금 생성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도 파티클 시스템이 있네요. 파티클이 두 개 만들었네. 하나 지워 볼게요. 아이고. 자, 이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파티클 컴포넌트가 붙어 있죠. 예, 얘는 이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예, 포지션을 지금 0,0으로 해볼게요. 0, 0. 이러면은 이 화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서 나오고 있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2D 뷰기 때문에 정확히 깊이감을 알 수 없어서 제가 2D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러면은 3D에서 보여지게 돼요. 여기 그리드도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가 어디 있나 볼까요? 자, 메인 카메라는 이쪽에서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파티클을. 만약에 우리가 메인 카메라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프로젝션을 퍼스펙티브로 바꾸면은 네, 이렇게 깊이감을 볼 수도 있겠죠. 파티클을 좀 내려볼까? 이렇게 내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클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보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주 많은 옵션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프로퍼티, 파라메타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어,
그 파티클의 요소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 파티클을 구성하는 또는 연출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티클을 작업하는 이펙터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옵션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가지수가 되게 많죠.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파티클이 재생이 되고 있죠. 네. 이것들도 사실은 잘 보면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냐 한번 볼게요. 네모가 지속적으로 생성돼서 위로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뭐겠어요. 예. 어떤 정사각형을 생성하고 거기에 어떤 이미지를 붙인 다음에 그 이미지가 지금 여기가 무슨 축이죠? Y축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언제까지? 없어지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아, 나는 이 점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 절반 정도로 올라가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쭉 보면 되죠. 일단 여기 보면은 스타트 라이프 타임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이게 숫자가 5예요. 제가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 볼게요. 2.5. 그럼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줄죠. 예,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볼까요? 스타트 사이즈가 있죠. 시작하는 사이즈겠죠. 얘를 올려볼까요? 1인데 한 5로 올려볼까? 그러면은 사이즈가 커지겠죠. 근데 이 전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네모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얘를 더 키워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이 중첩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라이프 타임을 더 줄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뭉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속도를 올려볼게요. 스타트 스피드를 지금 5인데 좀 증가시켜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막 올라가겠죠. 더 빠른 속도로. 라이프 타임을 좀 더 늘리면 더 위로 가고, 줄이면 밑으로 가고, 사이즈를 키우면, 네, 스타트 사이즈를 키우면 뭉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마치 그 비눗방울이 터지듯이 이제 파티클이 사라지죠. 그런데 이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컬러 오버 라이프 타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를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티클의 알파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투명했다가 100%의 투명도를 갖다가 이 정도까지 재생된 다음에 죽을 때는 파티클이 사라질 때는 서서하게 사라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는 물방울 터지듯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없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처음에 파티클이 생성됐을 때 색깔 자체가 노란색이었다가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은 빨간색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는 검은색으로 바뀌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색으로 끝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가운데를 흰색으로 해볼까요? 맨 시작점을.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회색을 당기고 검은색을 뒤에다 놓을까? 아, 요거는 별로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불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올라가는 속도를 스타트 스피드를 좀 더 줄이고 라이프 타임을 좀 더 길게 하거나 예, 이러면서 이 궁극의 값을 찾아내는 거죠. 예, 만약에 내가 불을 만든다 그러면은 불처럼 보이도록 이 값들을 계속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노이즈라는 것도 있죠. 노이즈를 키면 이제 이 노이즈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의 노이즈로 얘 파티클들이 움직여요. 제가 만약에 스트렝스를 키워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흔들거림이 더 세지죠. 줄이면 당연히 덜 흔들리겠죠. 여기 지금 옅어졌죠. 자, 얼마나 강하게 흔들 거냐인 거예요. 그리고 프리퀀시는 한번 올려볼까? 자,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더 빨리 포지션을 막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를 더 키워보고 프리퀀시를 세게 하면은 더 자글거리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효과를 주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원하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파티클이. 그런데 파티클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 오브젝트 안에서만 파티클이 움직이는 느낌이죠. 그죠? 실제로 이게 불이라면 이렇게 안 움직이죠. 불이라면은 자기 월드에 유지되는 성질, 말로 하긴 좀 어려운데 그런 성질이 있는데 얘는 그렇게 안 되죠. 얘는 마치 손전등을 움직이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파티클들이 만약에 월드에 영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옵션 중에 시뮬레이션 스페이스를 로컬에서 월드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느낌의 파티클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따라오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자기 자리에서 네,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돼서 파티클 기본 설명해 드렸어요.